자, 지문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공포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게 꾸며진 허구 감독이 만든 그저 가짜로 만든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공포를 느낍니다. 자,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공포를 느낄까? 과연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 자, 그런 이야기로부터 첫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단락 보세요. 자, 어떤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정심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구라는 것을 아는 순간, 허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구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이야기나 사건,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이라는 믿음, 실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감정이 유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자, 감정의 전제 조건은 뭐냐?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포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허구입니다, 허구. 자, 분명히 가짜로 만든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걸 본 관객들이, 자, 실제가 아닌 괴물과, 그리고 그 괴물들이 일으키는 실제가 아닌 허구적 사건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도 공포 영화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만, 믿지만, 그러나 장면이 전개되었을 때 공포를 피할 길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공포 영화를 못 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허구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괴물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떤 이유냐?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첫 단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소개하겠네요. 자, 제일 먼저 나온 어떤 이론은 레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자, 이 사람은 허구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허구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감정적 반응이 없어야 하는데, 자, 논리적으로는 허구이기 때문에 감정 반응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자, 감정 반응이 나오는 것은 뭔가 모순된 거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허구가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역설로 규정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그거와 연관된 세 가지 전제, 세 가지 생각, 그것에 깔려있는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우리는 일단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 감정 반응을 보인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자, 그와 반대, 전제일과 전제인은 반대입니다. 자, 따라서 그와 반대인 실제가 아닌 허구에 대해서는 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그죠? 자, 허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뭐 토토로 영화 같은 토토로라는 어떤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동물인데 토토로는 우리가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런데도 간혹 우리는 허구적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 공포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처럼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전제를 일단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아니다. 근데 허구에 대해서, 자, 허구에 대해서도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자, 1번과 3번은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세 가지 전제는, 이 세 가지의 전제들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동시에 참이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모순을, 논리적 모순과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를 긍정하면 나머지를 부정하면 되겠죠. 자, 일부를 부정하면 나머지는 긍정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레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이, 자, 대상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없이, 실제하지 않아도, 자,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허구만을 가지고도 감정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한다. 전제의 일을, 자,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은 전제의 일을 부정하는 거죠. 동시에 전제 3을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제 1과 전제 3이 논리적으로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전제 1을 부정하고 3을 긍정할 때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레드포드는 이어서 그 감정은, 자,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므로 비합리적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상식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영화적인 허구를 보고 그 꾸미는 이야기를 보고 공포감이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 실제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생긴 것이므로, 자,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레드포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학자들이 이제, 자, 레드포드는 일단 허구에 대한 감정은, 허구에서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일단 인정을 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 허구의 감정은 실제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규정을 한 거죠. 자, 이게 레드포드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학자들이, 자, 어떻게 이 레드포드의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냐면, 야, 허구라고 해서 허구에 생긴 감정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반대되는 관점이 나오네요. 그죠? 자, 레드포드는 허구에 의한 감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는데,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정반대의 생각을 제기했습니다. 즉, 레드포드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나 생각 같은 인지적 요소, 인지. 자,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인식, 그죠? 지적인 작용. 자, 인식과 지적인 어떤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레드포드의 허구의 역설을 처음으로 제시했고요. 자, 이에 대한 반론. 자, 레드포드는 그 감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비합리적으로 보았는데, 그 이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허구에 의한 감정 발생도, 그 감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게 단락 두 번째 내용이죠. 자, 그걸 한 번 더 여기 박스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드포드 이후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환영론,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체하기 이론, 세 번째 자, 사고 이론, 그리고 뒷단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이런 그 레드포드의 이론에 이어서, 허구의 역설에 이어서 세 가지 이론이 더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그 반론의 내용인 거죠. 허구 감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된 이론이 바로 환영론입니다. 자, 환영론은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에 허구에 몰입하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몰입하는 건 뭐 당연한 과정 아닙니까? 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몰입하다 보면 자,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서 SF 영화 볼 때 처음에 허구인 거 다 알고 들어가 앉죠. 그런데 보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 이 과정은 앞에 나왔던 전제 2, 허구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올라가 볼게요. 자, 이거를 전제 2를 부정하는 겁니다. 전제 2. 허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존재한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존재한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 환영, 일루전에 빠져서 자,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정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환영에 대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 전제 1입니다. 전제 2를 부정하니까. 보시게. 자, 실제에 대해서 감정. 그러니까 일단 전제 3. 허구적인 것에 대한 감정 반응을 자, 보인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전제 3을 긍정하는 것이고. 자, 동시에 자,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것이 허구임을 읽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전제 2를 긍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환영론의 관점은 전제 2를 부정하고 전제 1과 3을 긍정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영론의 관점에 대해서 윌턴이라는 학자와 캐럴이라는 학자는 이 환영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비판을 가하냐면, 자,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이 영화를 감상할 때 허구라는 걸 잊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환영론의 입장에서는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허구라는 것을 믿고 실제라고 착각하며 믿는다고 말했는데, 자, 윌턴과 캐럴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허구임을 잊지 않고 본다. 전제의를 긍정하는 그런 상반된 관점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공포로 인해 영화관에서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도망가야 돼. 아니면 도움을, SOS를 요청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근거가 되겠죠. 자, 도망을 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게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윌턴과 캐럴이 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윌턴과 캐럴은 환영론이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론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환영론은 그 허구를 실제라고 믿고, 그죠? 다시 말하면 전제 2를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환영론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허구를 실제라고 믿고 거기에 몰입해서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자, 성립할 수 없다. 허구를 실제라고 믿지 않는다. 윌턴과 캐럴은 허구를 실제라고 믿는 환영론의 입장에 대해서 아니다. 허구는 실제가 아니다. 허구는 실제가 아니라 자, 허구는 허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단락은 레드푸드의 허구의 역설에 대해서 제기된 첫 번째 해결 방법인 환영론을 일단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환영론이 레드푸드의 이론을 보완하긴 하지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어떤 점에서 자, 윌턴과 캐럴은 그에 대해서 허구는 허구일 뿐이다.
자, 한원의 입장은 허구는 허구인데 이거를 보다 보면 실제라고 믿는다. 자, 이렇게 관객들이 몰입하면서 한영에 빠져든다는 그런 관점인 거잖아요. 자, 이런 한원의 기본적인 관점, 허구는 실제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자, 비판을 가합니다. 아니다, 허구는 허구이다라고 보는 것이 밀턴과 캐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 번 더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를 꼭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락. 자, 그런데 윌턴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허구를 보면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그 이유를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윌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관객이 허구를 보면서 자, 거기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자, 그 상상의 인물, 그 허구 속에 등장하는 가공에 꾸며진 그 인물과 사건 세계에 대해서 믿는 척하는 놀이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는 척하기. 자, 이것도 어떤 그 맥락이냐면, 자, 밑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뭐 부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여자아이들은 도마 같은 걸로 채소를 썰거나 또 혹은 조그만 침대에 인형을 뉘어놓고 잠을 재우는 그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거 할 때 뭐 되게 그런 소꿉장난에 몰입합니다. 몰입하고 자, 진짜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놀이하죠. 자, 이런 어린아이들의 어떤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추적 사례가 되겠는데요. 비유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허구인데도 장난감을 그게 허구라는 걸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실제인 것처럼 거기서 감정이 유발되거든요. 자, 일종의 그게 믿는 척하기 혹은 상상하기 놀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포 영화를 볼 때에도 그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는 것과 똑같은 믿는 척하기 놀이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객들이 감정 반응을 공포 영화 보면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은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뭐다? 상상의 결과다.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다. 허구를 실제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결과이다. 자, 이것은 자, 전제 1, 2, 4를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 부정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허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관점, 다른 차원, 전제 1, 2, 3을 떠난 다른 차원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상상이라고 하는 건 전제 1, 2, 3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 1, 2, 3과 다른 관점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자,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때 공포영화 속의 괴물은 상상의 세계, 실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뭐 침대에 눕혀서 잠을 재는 놀이를 하는데요. 그때 어린아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상상의 세계 안에서 진짜 어린아이인 거죠. 자, 다만 그때 허구의 대상에서 비롯되는 감정들은 상상세계 속에만 있고 실제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괴물을 보고 영화 속에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건 실제 존재가 아니라 상상세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윌턴은 허구를 감상할 때 생기는 감정은 실제 감정이 아니라 유사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실제 정말 무슨 괴물을 만났을 때의 감정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감정 상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락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또 캐럴이 또 나옵니다. 자, 캐럴은 이제 윌턴과 캐럴이 환원에 대한 반론을 펼쳤는데 그 각각의 이론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윌턴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체하기, 상상하기 놀이라고 봤고
캐럴은 사고 이론이라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생각이 감정을 유발한다. 자, 윌턴은 상상이라든가 믿는 척, 상상 그리고 믿는 체하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착안해서 그 허구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설명했는데, 캐럴은 자, 그와 달리 자, 생각에 주목했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유발한다. 자, 아까 윌턴은 상상이나 믿는 척하는 것이 감정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그와 약간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가 말하기를 사고 이론은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캐럴에 따르면 사람이 허구를 감상하면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 허구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허구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다. 허구 자체가 아니라 허구가 연상시키는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거 어떤 말이냐? 마음속에서 명제가 참인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믿는 거죠. 참이라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데요. 자, 그 명제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죠. 그죠? 실제하지 않아도 자,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사고를 해보는 것만, 괴물이 실제하지 않아도 괴물이 어떻게 생겼더라, 괴물이 어떻게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또 유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괴물이 허구라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 괴물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이나 그 무서움들을 사고하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캐럴의 생각인 거죠.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믿음, 실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 허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윌턴과 캐럴의 그 두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둘 다 자, 그 앞에 나왔던 환영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비판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 윌턴은 자, 상상하기, 믿는 체하기 놀이, 안에서만 허구가 존재한다. 거기에서 감정이 발생한다라고 한 것이고, 자, 캐럴은 자,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허구가 불러일으키는 생각, 자, 사고를 통해서 감정이 불러일으켜진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자, 최근에 또 하나의 이론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감각 믿음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영화를 보다 보면 감각적 자극에 이제 주목하게 되죠. 예컨대 정말 하늘에서 정말 커다란 그 번개 소리가 들리면 그 청각적인 어떤 그 소리에 꽝하는 큰 소리와 영화는 특히 또 스피커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청각을 자극하죠. 자, 그리고 번쩍이는 그 섬광, 그 시각적으로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자, 그런 감각 자극이 이제 영화관에서는 특히 이제 강화가 되는데, 자,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 감각을 자, 일단 주목을 하고요. 자, 중심 믿음은 생각이나 사고에 의한 믿음입니다. 자, 중심 믿음은 생각 같은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추론이라든가 추리 같은 것을 거친 사고작용에 따른 과정이고요. 자, 감각 믿음은 오로지 감각 경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중심 믿음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지만이 드러나는 어떤 생각이고요. 자, 감각 믿음은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아까 번개가 꼬강하고 큰 소리가 스피커로 들릴 때 거기에서 당장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번쩍하는 그 번개의 섬광이
딱 영화관의 화면에 꽉 차게 번쩍이며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공포심을 느낍니다. 자, 이런 걸 감각 믿음이라고 해요. 자, 건물이 불탄 영화 장면을 보면 이제 예를 들고 있네요. 자, 불났다는 감각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불났네. 큰일 났어. 뜨거워. 사람들 죽겠다. 무서워. 어떡하지? 자, 감각 믿음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 사실이야. 영화 속에서 불이 난 장면은 내가 안전히 영화에 지금 불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 인지적 사실은 아닌데 뭐로 믿어? 감각적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인지적 사실이 아니라 감각적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감정 반응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감각 경험에 의해서 괴물이 생기면서 징그럽고 크고 막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런 것을 직접 시각적으로 보고 그 순간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자, 그런 감각 경험에 따른 감정의 유발은 인지적, 그건 허구야. 너 그저 가짜라는 거 아직 모르고 있니, 바보야? 저 괴물은 진짜가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괴물이 허구라고 하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서 얻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중심 믿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참 생각해봐. 저 괴물은, 저기 만들어진 거야. CG야, CG. 응? 괴물이, 저건 실제가 아니라 CG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 그래픽. 자, 그게 중심 믿음인데 이 중심 믿음이 작동하면 전혀 무섭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각 믿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괴물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끔찍한 외모와 그죠? 끔찍한 그 폭력성 그런 것들을 그런 괴물을 보는 순간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공포가 작동됩니다. 자, 중심 믿음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감각 믿음 차원에서 공포감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둘 다 작동하는데 감각이 더 세다. 감각 경험이 더 세다는 겁니다. 중심 믿음보다 사고 믿음보다 감각 믿음이 더 세기 때문에 감정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각 믿음 이론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 영화 속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그렇죠. 감각으로는 너무 공포스러워. 그렇게 믿습니다. 감각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괴물이 허구라고 하는 사고가 작동하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고 도움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감각 믿음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제 남았네요. 자, 네 번째 해결 이론인 감각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정리 단락이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단락은 정리 단락. 허구의 감상과 그에 따른 감정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감정 반응을 보이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설명들은 맨 처음에 레드포드에 뭐부터 있습니까? 레드포드에 허구의 역설부터 있죠. 자, 그리고 환영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웰튼의 상상하기,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캐롤의 캐럴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용어를 선생님 잠깐 까먹었네요. 잠깐 볼게요. 캐럴의 사고이론. 캐럴의 사고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의 이론인 감각 믿음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이 몇 개 나옵니까? 허구 역설이 레드포드 1번, 환영론 2번, 에 대한 반론으로 웰튼과 캐럴의 이론이 3번과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감각, 믿음, 이론 5개 이론이 소개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공포 영화를 보는 관계의 공포가 인지와 감각의 통합이 되었다는 최근의 논의, 이 최근 논의 어떤 이론을 가리킵니까? 자, 이거는 감각, 믿음 이론이네요. 자, 이거는 영화 제작 시 공포를 주는 대상의 존재감이나 위협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화를 제작할 때 최근의 감각, 믿음 이론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 자, 고려할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감각, 믿음 이론의 시사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네. 시사점 혹은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 다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또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